여러분, 우투더요, 우투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시나요? 저도 되게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리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사실 이 10화는 리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영우 10화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우영우 10화에서는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성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가해자는 이제 피고인이라고 제가 명명을 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간단하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피고인은 비장애인 남성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지적장애인 여성이죠. 이 여성은 집이 부유하고요. IQ가 65입니다. 평균 우리가 일반적인 비장애인의 IQ는 90에서 110까지로 봅니다. 그래서 90보다 낮기 때문에 지적장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레벨은 경미한 수준의 지적장애입니다. 이 둘은 서로 연애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피해자가 모든 데이트 비용을 지불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된 계기는 왜 했냐? 피해자의 어머니로 인해서였는데요.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판단해서 강간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데이트 비용을 피해자가 모두 부담한 것, 그리고 피고인이 과거 다른 장애인에게도 접근한 적이 있는 점,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쟁점은 지적장애인의 사랑에 의한 성관계냐 혹은 속아서 한 성관계냐가 쟁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심리 전문가가 증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요것 때문에 제가 리뷰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사실 그 역할을 범죄심리사나 임상심리 혹은 정신과 전문의가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는 범죄심리학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이 에피소드 썼다 지웠다 했거든요. 남편이랑 같이 이 드라마를 시청하게 됐는데 남편은 무죄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길길이 날뛰면서 이게 유죄가 나오면은 지적장애인이랑 누가 사랑을 할 수 있겠냐라고 이제 울분을 토했습니다. 근데 저는 머리가 아주 복잡했어요. 이제 확고하게 저건 무죄지, 저건 유죄지 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 왜냐면 제가 맡았던 피해자랑 오버랩이 되면서 딱 한쪽이 맞다라는 명쾌한 답변을 내리는 게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답을 한번 내려볼게요. 제가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대답하기 어렵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죄의 손을 들고 싶어요.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말하라고 한다면 전 유죄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이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사건의 죄명인 장애인 준강간이 뭔지를 먼저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장애인 준강간이라는 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신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형법 제297조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굉장히 강력한 처벌이에요. 두 번째,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호,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호, 성기 혹은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 번째,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서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1항부터 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왜 유죄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피해자의 IQ.
에피소드에서 피해자의 IQ는 65라고 했습니다. 즉, IQ 65면요, 경미한 지체장애로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이제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개념을 이해한다거나 언어 능력, 계산 능력, 기억력과 같은 학습 능력이 낮아요. 그리고 운동 능력도 좀 낮고,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성인이지만 정신적인 연령은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겁니다. 만 몇 세? 13세. 우리가 법적으로도 만 13세면 성관계를 맺은 사람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이 근거로 보면 사랑이나 성관계에 대한 개념을 비장애인이 이해하는 것 같이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영우 재판에서 봤을 때 검사가 피해자에게 사랑이라는 개념이 뭔 줄 아냐?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실 그 질문은 부적절했는데 우리한테 물어봐도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이니까. 근데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이 피해자가 비장애인과 동일한 개념에서 사랑이나 성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한테 중요했던 이유는 다양한 사건 중에서 만 13세 이하의 아동이 랜덤 채팅이나 혹은 가출을 해서 성인과 성관계를 한 사건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건의 피해자는 조사에 와서도요, 이 에피소드의 피해자처럼 피해 사실을 부인해요. 나는 피해 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원해서 성관계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만 13세가. 그리고 사랑해서 관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죠.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만 13세랑 성관계를 하면요. 그 이유는 성관계의 개념이나 성관계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결과, 예를 들어 임신이나 성병과 같은 예를 이해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제가 왜 유죄를 생각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 몸은 성인이지만 정신연령은 13세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동일한 개념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리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에피소드에서 나온 내용으로만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애 중이었던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관계를 할 때 협박이나 폭력이 없더라도 자기가 이 관계를 정말 원했던 것인지, 그리고 성관계가 뭔지 진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 임신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과 원치 않는 임신 사례가 진짜 많아요. 법은 원래 과거의 사례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범죄가 많아서 아마 특히나 이런 장애인을 위한 보호 체계가 강력하게 마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장애인이 자의로 성관계를 맺은 경우보다 속아서 혹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던 경우가 더 많다고 지금까지는 보는 거죠. 두 번째 이유, 성적 자기결정권,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저도 다른 많은 분들도 이제 무죄를 줘야 된다라고 느낀 결정적인 부분이 피해자의 진술이었을 거예요. 물론 피해자가 자신의 입장을 노련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었지만 피고인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일관적으로 해왔죠.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오히려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사랑에 관련한 여러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 피해자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사랑을 하는 동안 착취를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죠. 그리고 사랑이 거의 끝날 무렵 혹은 가해자가 일단 챙길 거 다 챙겨서 도망갔을 때 사랑이 아니었다고 깨달아요. 그리고 그 후에 신고를 하죠. 근데 이 사건은 피해자는 스스로 이런 결과를 아직 맞이하지 않았어. 그런데 피해자의 엄마가 확 개입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피해자는 스스로 이 상황의 결말을 보지 못한 상황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무죄다, 유죄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착취하려고 접근을 했다. 혹은 진짜 사랑하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이트를 해왔다. 판단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죄가 나왔을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본 거예요.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간에 이제 피해자는 연애는 뭐 모르겠지만 진짜 사랑을 했는지 뭐 이런 거는 이 재판에서 다루는 문제가 아니니까 성관계가 과연 진짜 피해자가 잘 이해하고 있었을까?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이 되게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초등학생 애가 가출을 해서 성관계를 맺을 때 첫 번째 성관계를 맺었을 때 이제 어떤 진술을 했던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냐면 뭘 하는 건지 잘 몰랐어요. 이렇게 진술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냥 몸을 만지는데 저는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아프긴 했는데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관계가 뭔지 진짜 모르는 거야. 그 개념이라는 게 진짜로 없는 상태.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뭐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세 번째 이유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세 번째, 한거 불능 상태냐. 이게 진짜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인데, 한거 불능이라는 건 피해자가 성관계를 강요받을 때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냐? 요거를 묻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피해자가 약에 취해 있었다거나 술에 취한 상태였거나 뭐 이런 상황이라면 한거 불능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주변에 친구가 하나도 없어. 나를 이해해주고 나랑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친하게 지내주고 재미있게 보내는 사람이야. 너무너무 소중해.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의 몸을 만지고 옷을 벗겨. 근데 나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뭔가가 조금 이상하긴 해. 그런데 소리를 지르거나 싫다고 표현을 하면 더 이상 이 사람이 나랑 안 놀아줄 것 같아. 자, 이 상황은 한거불능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어렵죠? 저는 일단 비슷한 상황을 판단했었을 때 피해자가 내가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더 이상 나와 놀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무서웠지만 그냥 참았어요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얘도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밥을 먹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데이트를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서로 연애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관계만 놓고 보면 피해자를 둘러싼 이 모든 상황이 피해자로 하여금 한 거 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 자기가 원한 성관계가 아니다라고 이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 자기가 원한 성관계가 뭔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지적장애인이 그 남자와 100% 자기가 원한 성관계를 했다고 볼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사실 우영우에서는 성관계 할 당시의 피해자의 상황이나 기분, 생각 등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도 장애를 가졌고 언어적인 능력이 저하되어 있을 때 당시의 감정이나 기분, 상황 등을 자세하게 기억해내거나 혹은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려워. 근데 일단 저는 피해자가 그 피고인이 나쁜 남자라는 걸 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피해자의 말이 되게 마음에 걸렸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뜻은 피고인이 어떤 부분에서든 뭐 경제적인 부분이든 성적인 부분이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아주 순수하게 100%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좀 느꼈기 때문에 그 말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진짜 문제는 아동은 우리가 당연하게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소년 흡연, 가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성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이지만 청소년이나 아동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인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되냐?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남거든요. 나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사회가 보호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런 경험을 할 권리를 그대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 우영우에서 나온 법정에서는 전자의 결정을 했죠. 하지만 한국 사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비슷한 사례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장애인 중간간 똑같은 사건이었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요. 되게 유사하죠? 가해자는 IQ가 90 정도로 비장애와 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피해자는 높은 수준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영우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가해자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을 했고 법정에 피해자가 직접 증언을 하기도 했어요. 처벌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재판부는 가해자가 협박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피해자가 한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판단을 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되게 다르죠? 결과가. 우리는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비슷한 사례에서 모두 다 유죄를 선고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재판을 운영하는 판사마다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법이 되게 딱딱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고 무죄다, 유죄다라고 분분하게 갈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사실 저도 이건 확고하게 유죄다,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 드라마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도 하고 뭐 다 보여준다 해도 마음이나 진심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이니까 답을 내리기가 되게 어려운 에피소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법정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무죄로 나오기도 하고 유죄로 나오기도 하니까 제가 말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장애인 중간간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무죄 나온 것도 있고 유죄 나온 것도 되게 많아요. 그만큼 장애인 중간간이라는 사건이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우영우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대차게 컨텐츠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놀랍기도 하고 이런 주제를 사회에 던져주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 드라마가 참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법정 드라마는 법적인 부분에서 싸우고 막 좀 치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우영우에서는 법보다는 윤리나 도덕에 대해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방국봉 사건도 마찬가지죠. 방국봉 사건은 법적으로는 그냥 빼박 유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윤리적인가? 그 사람의 의도가 나빴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유죄인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잘 만든 드라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죄라고 생각하시나요? 유죄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또 저는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리뷰했으면 하는 에피소드가 있거나 드라마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